하나입니다. 위쪽에는 일단은 복구한 식생들이 지금 고사를 한 상태이고, 그 평지면에 있는 이제 복구 형태는 아마 수중 선택이 잘못되어 가지고, 특히 산사태 방지와 산림 복구를 위해 2012년부터 의무화된 계단식 채석은 흉내만 냈습니다. 계단마다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5m 폭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2, 3m에 불과한 곳이 많습니다. 채석 당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된 건데 복구 하자 기간은 5년, 하자 보증금은 3천만 원에 불과해 제대로 복구가 될지 의문입니다. 하자라고 하거든요. 다시 보식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긴 했어요. 전문가들은 채석 당시부터 복구를 염두에 두도록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복구 불량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복구를 염두에 두고 지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단식 채취를 해 나가면서 최상단부부터 복구를 하면서 경남에 현재 운영 중인 토석 채취장은 모두 83곳. 경상남도와 시군의 정기 점검이 안전사고 예방 위주로 이루어진 점도 허술한 복구를 낳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거리에는 늦가을의 정취가 가득합니다. 오늘 아침도 대부분 지역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지만 대부분 지역 10도 아래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8도, 아산과 진안이 7도, 철원이 6도 등 평년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은 찬바람의 힘이 빠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 한낮에는 10도를 웃돌며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주말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연일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펀드처럼 돈을 굴려 예금이나 적금 이상의 수익을 내는 새로운 금융상품인 종합투자계좌 IMA가 연내 출시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을 얻어야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데 금융위는 오늘 증권사 2곳을 첫 사업자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재판 중계를 허용하면서 2달 만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다시 공개됐습니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검사를 임명하는 등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인한 빈자리를 채우고 조직을 추스르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의 남욱 변호사 소유의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조작됐다고 맞받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 넘게 벌여온 국제 분쟁에서 승소해 배상금 4천억 원을 물지 않게 됐고 소송 비용까지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분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원금 보장과 금융 수익을 주는 동시에 기업에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금융투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합투자계좌 IMA라는 상품이 출시됐는데 어떤 상품이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송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를 지정합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먼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인 증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투자계좌 등 기업금융에 특화된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른바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에 제도를 도입했는데 8년 만에 첫 사업자가 나오는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은 종합투자계좌 IMA입니다. IMA는 고객이 맡긴 돈을 증권사가 굴린 뒤 수익을 지급한다는 점에선 펀드와 비슷하지만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에선 예금과 비슷합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 상품이면서 예적금 이상의 금리를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고객이 개별 IMA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가입하면 증권사는 예탁금을 모아서 통합 운용하고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종투사는 고객이 맡긴 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써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투자 손실을 종투사가 떠안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합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일반 고객을 상대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기업금융의 실탄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중위험 중수익 상품인데다 원금이 보장되는 특성이 있어 예금이나 적금에 몰려있던 안전투자 자금이 증권사로 옮겨갈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안에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다른 대형 증권사도 종투사 인가를 잇따라 신청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우리 해군의 첫 번째 잠수함인 장보고함이 올 연말 퇴역을 앞두고 오늘 마지막 항해에 나섭니다. 장보고함은 오늘 오후 진해 군항을 출항해 약 2시간 동안 항해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항해에는 취역 당시 첫 출항을 맡았던 안병구 초대 함장과 주임 원사 등이 함께합니다. 장보고함은 1992년 해군에 인수된 후 횟수로 34년간 지구둘레 15바퀴가 넘는 거리를 항해했습니다. 특히 2004년 환태평양 훈련에선 이 모의 공격 도중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는 등 우리 해군의 잠수함 운용 능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북한이 어제 한미 정상회담 팩트세트에 대해서 반발하는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 북한이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기화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면서 건조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의뢰하셨습니다. 핵잠수함 보유는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 때 내건 5대 과업 중 하나로 우리의 크게 뒤처지는 해군력을 만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혔습니다. 이처럼 비대칭 전력 확보 차원에서 먼저 핵잠수함 건조에 전력을 다했던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은 그 자체로 큰 위협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수함이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영역까지 들어와서 감시, 정찰, 그리고 심지어는 필요하다면은 보복 내지는 선제 공격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한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체 핵무장 포석이라거나 준 핵보유국의 발판, 핵 도미노까지 언급한 대목에선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 필요를 강변하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더불어 경제와 국방의 예속으로 한미 주종 관계가 심화됐다며 우리보단 미국의 승인을 문제 삼은 건 대남 무시 기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미봉남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한 거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이 SSN 확보를 굉장히 지연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북한은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우리가 개발 운용하려는 핵 추진 잠수함은 NPT 체제에 부합하며 핵 도미노는 과도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관련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 관광과 유학 자제를 권고한데요. 일본 영화 상영 중단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일본은 중국에 있는 자국민에게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악화되는 중일 관계 국제부 금철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 안 돼, 유학 안 돼, 그러다가 지금 영화도 안 돼. 이 모든 거 안 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지금 중국 분위기를 보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타이완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존리비기 사태에 해당한다라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발언이 철회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는 다카이치가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반격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 CCTV는 일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와 영화 일하는 세포의 상영 계획이 취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6일 개봉 예정이었지만 현재 예매표를 환불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파원도 현지에서 확인을 했고요. 네. 이미 개봉된 일본 영화들도 관객들의 발걸음이 뚝 떨어지면서 상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내놓을 추가 조치가 무엇인지는 예단하긴 어렵습니다만 지난 2023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와 같은 자국 시장의 진입 통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 이렇게 뭐 전방위적으로 이제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일본 총리의 발언이 중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경주에서 뭐 일본과 그 중국 정상이 만났을 때도 그렇게 뭐 썩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 양국 간의 소통이 이렇게 되다 어떻게 끊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30일 그 중일 정상회담 때 의례적인 어떤 덕담도 양국 정상이 하질 않았었죠. 그렇죠. 현재 이런 분위기로 본다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교 당국에서부터 관영 매체들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일본을 총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지난 14일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这次的有关问题根源在于日本首相高市早苗发表极其错误、极为危险、极具挑衅的涉台言论，还不思悔改，拒不撤回。 중국 관영 매체들도 계속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환구시보는 악질적이면서 의도가 사악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CCTV 계열 소셜 미디어도 당나귀의 머리를 걷어차였냐는 욕설에 가까운 언급을 했습니다.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는 제멋대로 들이밀고 있는 그 더러운 목을 주저함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런 막말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 중국 외교부가 가나스키 겐지 주중 일본 대사를 한밤중에 불러들여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자민당 강경파 의원들은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를 추방하라 목소리를 높이면서 강경 대응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가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왜 이 시기에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꼭 집어 공식적으로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일본 정가에서는 타이완 유사시가 일본 유사시다 뭐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온 말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총리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우익 인사들이 종종 해왔던 발언이고 아베 전 총리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다만 네. 공식적으로 했다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현재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모호한 답변을 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하지 않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타이완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함으로써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웃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서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일본은 집단 자위권 행사, 즉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타이완의 무력 분쟁에 일본이 군사 개입할 가능성을 현직 총리가 공개 거론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본 자민당 중진 의원들은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야당에선 날선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1야당 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驚きました。期待総理も一定程度のところでとどめてるお話だったと思います。 중국의 타이완 공격 시에 일본이 미국과 함께 방어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 아소다로 전 총리도 현직 총리 시절에는 중국을 고려해서 이 같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현재 70% 가까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타이완 관련 일본의 대응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로 더 나아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떻습니까? 뭐 총리 입장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이런 사태의 파장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의도적으로 말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국은 이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이제 전면적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 꽤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갈등이 좀 뭐 봉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중국의 강경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냐 이런 분석들이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중국의 보복이 경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습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15일에 가하라 미노로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과 중국 간에 서로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겹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 외무성의 아시아 대영주 국정이 어제 베이징을 찾아서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 아시아 국장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뒷짐을 지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듯한 모습과 함께 일본 국장이 머리를 숙이는 듯한 장면이 공개되면서 중국의 의도된 연출이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두 나라 관계를 지난 2012년 일본명 센가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후 최악의 사태다라고 규정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오는 22일 남아공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 간의 회동이 이루어져서 사태 해결에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발언들이 나올지 좀 주목이 되는 그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철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치료연극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흔히 연극이라고 하면 배우들만 떠올리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전문 배우와 학생뿐 아니라 전장에서 돌아온 병사들까지 무대에 함께 오릅니다. 전투 중 두 다리를 잃은 전직 군인,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병사들까지 하나둘 연습실로 모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전쟁 경험을 연극적 언어로 다시 풀어내며 무너진 감정 조절 능력, 신체 감각, 사회적 역할을 천천히 되찾아갑니다. Wir zeigen der Gesellschaft, dass es Menschen mit Beeinträchtigungen gibt, und dem Feind zeigen wir, dass uns nichts brechen kann. 말로 꺼내기 어려웠던 전후의 죽음, 전장에 남아있는 공포와 죄책감 같은 감정들은 연기를 통해 서서히 드러나며 치유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치유의 무대가 점점 더 많은 극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병사들이 스스로 이야기의 주체가 되는 이 방식이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치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태국 중부 아유타야 지역에서 무려 4개월째 홍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도, 농지도, 축사도, 사원도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거센 폭우와 불어난 강물 탓에 현재 6만 2천여 가구가 침수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70살의 라이아드 씨도 마땅히 옮겨갈 거처를 찾지 못해 벌써 3주째 침수된 집에 지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천막을 치고 간단히 끼니를 때우며 쪽잠을 청합니다. ข้าวของตรงไหนเอ่ยลอยในบ้านเนี่ยลอยใส่โอ่งไว้ตั้งคืนไฟฟ้าไม่มีตัดไปแล้วตัดไปจากเขาส่งช่วยกันเรื่อย 펌프를 24시간 가동해 간신히 물을 빼내보지만 주민들 힘만으론 역부족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홍수가 36년 만의 최악이라며 이달 말까진 곳에 따라 강한 비가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비가 그쳐도 물이 완전히 빠지기까진 수개월이 더 걸릴 거로 예상돼 물에 잠긴 일상 속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감소 등을 이유로 잡지 등 신간 서적 구입을 중단하는 도서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후현 구조시의 한 시립 도서관. 신간 잡지 코너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올해 시내 7개 도서관이 모두 신간 잡지 구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ここは本当にすごい数があるので残してほしいと思うんですが 이 시의 다른 5개 도서관은 서적 구입을 줄이면서 신문 구독은 아예 중단했습니다. 新聞とか雑誌を軽んじて減らしたという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限られた予算の中で、ある程度減ってくるというところも否めないかなと。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는 데다 고물가로 책값이 오르면서 부담이 커진 것도 원인입니다. 또 도서관이 시민들의 쉼터 역할로 바뀌면서 해당 공간 운영 쪽으로 예산이 배분되는 현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폐기되는 책도 늘고 있습니다. 서고 공간이 포화 상태지만 증축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도쿄의 이 도서관은 희귀서적이 모르는 사이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보유 권수가 2권 이하면 보존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운영 중입니다. 199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폐 역사가 농산물 시장으로 변신해 화제입니다. 구이저우에 있는 쭈니 열차역. 1990년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가려는 농민공이 몰리면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날 필요가 없어진 농민공이 역을 찾지 않고 고속열차까지 생기면서 쭈니역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因为本地青年多了，他可以在本地就业了，所以那个时候基本上就慢慢的回落下来了。 2019년 문을 닫게 됐지만 쭈니역은 2년 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농산물 시장으로 변신할 수 있었는데요. 为了辖区的经济发展、群众的就业问题，大力开展了这个招商引资。2021年的时候，通过前期的打造，正式成立了火车站的农贸市场。 700m 길이의 승강장과 비마기 기둥 등 시장 곳곳에 옛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추억을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환영 만찬에서 세계 정상들의 환호를 받았던 가수 지드래곤이 이번에는 세계적인 패셔니스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깜짝 복귀 선언 이후 팬덤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한 주간의 대중문화 소식 이정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그룹 EXID 멤버 솔지가 배우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뮤지컬 영웅에서 이미 연기력을 인정받은 솔지는 이번에는 뮤지컬 렌트로 다시 관객들과